주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소식.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거의 망했죠. 조만간에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의 파산 관제인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메가뱅크라고 부를 수 있는 JP모건과 PNC뱅크가 해당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및 매각 절차는 빠르면 29일에서 30일 미국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작은 은행은 아닙니다. 지역은행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데 이러한 지역은행들이 흔들리면서 메가뱅크, 거대 은행들이 하나둘씩 이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깨지는 것은 덤이고요. 저런 식으로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자 연준의 긴급 대출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연준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라를 쳤었던 미국의 지도자들, 제닛 옐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워렌 버핏까지. 워렌 버핏은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뒤에서 미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뚱딴지같이 또 암호화폐를 물고 늘어집니다.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은 부실관리와 암호화폐 예금이 문제였었다. 어떻게든 책임을 전가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반면에 뉴욕주 금융감독국 감독관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예금 중에 20%가 인출이 됐고 이 중에서도 20%만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예금이었었다. 시그니처의 실패가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이다. 구라 좀 그만 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하수인들. 자, 그 다음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58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파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철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서방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미국에서 누가 그런 뉴스를 전해왔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중간에 트럭 기사들이 많이 해고를 또 당했다라고 하네요. 이 과정 속에서 수요가 준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고의적으로다가 수출 물량을 낮춘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래저래 중국의 힘이 계속해서 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소식. 비트코인 반감기는 대략적으로다가 내년 4월 28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가지야. 과연 다음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일단 샘슨 모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계속해서 중요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멕시코에서 상무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었고 해당 미팅을 통해서 멕시코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슨 보우 같은 경우는 인디라 캠피스 상원 의원과 멕시코에 있는 대단한 비트코인 찬양론자죠. 살리나르 회장과 또 미팅을 갖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발언을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멕시코 역시 최근에 브릭스 국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친화적인 모습들과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역시 비트코인을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이어서 팀 드레이프에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의 발언, 5년 뒤에는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논쟁적인 초기 투자를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카이프, 바이두, 테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초반에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투자했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안목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비트코인도 6달러였을 때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투자를 잘 찾고 파고 들어가니까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겠죠. 자, 한편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 마운트 곡스 해킹이 터지자
드레이퍼의 4만 개 비트코인도 함께 날아가면서 그는 이런 비트코인이 훌륭한 실험이었지만은 여기서 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었더라. 사람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베껴야죠. 그러면 됩니다. 그의 예상에 적중하게 되면서 하루빨리 비트코인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 29,000달러까지 상승했을 때 그 원동력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서 펌핑이 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에 지난 4월 11일 이후로 이 고래들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들 같은 경우는 무려 64,094개를 추매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고래들이 비트를 많이 모았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바로 전해드렸었는데 다음날 좀 떡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 바로 가격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월봉 마감 다가오고 있죠. 2023년의 4월달도 어느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내일이 4월 30일이 될 텐데요. 자, 성적을 비교해 봤는데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4달 연속으로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비트코인. 자, 5월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5달 연속으로다가 비트코인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분석들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클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기세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점점 더 글로벌 디지털 담보로서 거듭나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나는 미국 증시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다. S&P 500이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암호화폐도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물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 간다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상승에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요렇게럼 생겼다. 상승형 채널에서 깨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실패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롱을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달러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위험 자산들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물론 주말 동안에 지금 숏쟁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한방 쏠 수는 있겠다. 3400에서 500달러짜리까지 쏘면서 숏쟁이들 청산을 시키면서 그 후에 다시 한번 떡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남겼었는데요. 자, 물론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달러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것이다. 추세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저항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들, 비트 및 증시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달러인데요. 이 달러가 위로 쏘느냐 아래로 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위험자산들의 행보가 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미팅, FOMC 미팅, 연준의 미팅이 5월 첫째 주에, 즉 이번 주에 열리게 되죠. 따라서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차트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400에서 3500달러 정도까지 쏘면서 숏쟁이들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습니다. 자, 그리고 렉트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 월봉인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 중에 한 가지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뚫었었다가 어떻게 됐죠? 확인하러 내려갔는데 좀 깊게 내려가면서 과거 이 바닥 부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이크 맥클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이 20% 빠지게 된다라면 비트코인도 지지 확인하러 쭉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쉽게 쭉 올려줄까? 글쎄요, 이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인 은행 위기 그리고 높아져만 가는 경기 침체의 위험성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조정을 받거나 크게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짤인데 여기는 이 사람 태양광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쥐똥만한 채굴기로 채굴이 되나? 하루에 비트코인 100원어치도 채굴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기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발란체가 다가오는 5월 28일 954만 개의 토큰을 언락시키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팀과 파트너, 재단, 그리고 에어드랍 등등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 고래가 알트코인 대량 매집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1584개, 블러 76만 개, 원인치 101만 개를 샀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코인들 과연 상승 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해당 고래는 숏 플레이어다. 이더리움 숏 플레이어인데 각 작업당, 라운드당 약 3,000개 이더리움을 구입했다가 며칠 안에 수익을 보면서 매도하는 시기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력한 크립토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들과 협력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앱토스, 아바랩스, 폴리곤, 솔라나 등등과 함께 손을 잡고 소비자, 기업, 정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크립토 크레덴셜을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발광을 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업계는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 시청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토마토 채널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